물 마시기라는 기록은 물을 잘 마시지 않던 제가 물을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면서 습관이 되기까지 매일 마신 물의 양을 어플을 이용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만보 걷기는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새롭게 추가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매일 몇 보를 걸었는지 매일 작성하는 기록에 추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독서 노트는 책을 읽고 나서 기억을 돕고자 책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는 매일 3개의 감사한 일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감사일기에 관한 책에서는 하루 5개를 적으면 좋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 3개씩만 2015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어 스토리는 단어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쓰기 향상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어 한마디는 처음에 영어 공부를 위해 시작했다가 지금은 영어, 태국어,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루에 한 줄씩 적으면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석줄일기는 일기를 한 번도 자발적으로 적어본 적이 없어 일기를 본격적으로 적기가 힘들 듯하여 하루에 3줄로 일기를 적을 수 있다고 하여 시작한 것입니다. 지하철 N행시는 책에서 우연히 본 지하철역으로 역 이름으로 시를 쓴 저자의 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 도전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자처럼 정말 시가 아니라 그냥 지하철역 이름을 따서 글을 적은 정도입니다. 부산 1호선을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전부 마치고 2021년 12월에는 부산 지하철을 시작으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록이 새롭게 추가될지는 모르지만 기록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어 쉽게 배우기는 저에게는 생존 언어의 개념으로 시작한 기록입니다. 태국에 살고 있던 동생이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권유로 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만 살다 올 것이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태국어를 공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살 계획으로 갔기에 생존 언어로서 꼭 배워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국어를 빨리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쉽게 태국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여러 번 소설책을 읽듯이 편하게 읽으면 1000단어를 외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 중에는 아내가 태국인이라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요청한 교육생도 있었고 태국 여행을 가겠다고 요청한 교육생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과 함께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 태국어를 전혀 몰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단 성조는 별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국어는 성조 때문에 같은 글자라도 성조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맛 이야기는 저희 퇴직 후 생존을 위해 기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아내가 식사를 하고 나면 다음 식사 때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거나라고 대답하기가 꺼려졌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집에서 식사를 할 기회가 더 많아지기에 그런 질문을 더 많이 할지도 몰라 미리 답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내가 5년간에 걸쳐 만들어준 음식 중에서 맛있는 것만 골라 사진과 글로 남겼습니다. 만약 퇴직 후에 질문을 받으면 오늘은 37페이지에 있는 이것 먹을까? 라고 대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에 그것을 보느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서서히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삼식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시 삼식이가 되어도 아내에게만 전적으로 식사를 의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년 퇴직한 지금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아내가 탁구장에 다녀오는 저녁 시간에는 아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게 유튜브를 보면서 빵을 만든다든지 빵집에서 빵을 사와서 먹기도 합니다. 이번 기록은 어느 날 퇴직 후에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생각이 날 때마다 적어보기로 마음먹고 기록을 시작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베이비부모 세대들은 퇴직 후에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일과 취미활동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적당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좋은 일거리나 취미활동을 발견하면 그것을 적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모아놓으니 약 100여 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으면서 퇴직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의 변경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업체에 다니면서 강의를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실천을 기다리겠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